노아 사태는 11.6의 도화선이 됐고 11.6은 또 어떤 사건이냐. 우리나라 역사에서 11.6이 30년을 결정한 사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8년을 끝내고 그 다음에 11.6 그날 김재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전두환 그 다음에 노태우로 연결되는 그 뒤의 한 12년의 권력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11.6이라고. 18년 권력이 죽고 그 뒤에 12년 연속되는 전두환 노태우 합치면 30년이죠. 30년을 결정한 사건이 11.6 사건입니다. 이 11.6 사건의 도화선이 부마 사태고, 요게 이제 우리 역사적 맥락에서 본 부마 사태의 의미고, 내가 뭐 유고에서 구체적으로 이 타임라인을 쭉 하면서 어떻게 이 사건이 전개됐느냐 하는 것은 뭐 여기 다 주제를 했으니까 정리하면 되겠지만, 내가 아는 걸로 막 간략하게 개략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루 전날 10월 15일에 이진글 씨죠. 이진글 씨가 유인물을 뿌려가지고 시위를 하려고 했는데 유인물을 뿌렸는데 사람들이 모이지가 않았어요. 그죠? 모이지가 않았는데 이게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유인물을 다 좀 잃고 데모하러 나가려고 그랬더니 지휘자가 없어가지고 누가 이 유인물을 뿌렸냐고 웅성웅성 했어요. 유인물만 뿌려놓고 누가 도망간 줄 알았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부산대학교가, 데모를 잘 안 하는 부산대학교가 좀 흉흉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날 10월 16일 날 그 경제학과 학생이지. 정광민 학생이 그 친구들 세 사람이 밤새워가지고 이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학교에서 뿌리니까 그 앞날에 있었던 실패한 시위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학생들이 뛰쳐나온 거 아닙니까? 뛰쳐나와가지고 운동장을 몇 바퀴 도니까 진압을 하러 들어왔지. 경찰이. 그죠? 그 블랙마리아라고 해가지고 이 최루가스를 뿜는 그걸 가지고 본관까지 들어와가지고 본관에 막 최루탄 던지고 해가지고 완전히 부산대학이 숙대밭이 된 거예요. 그게 학생들 또 자극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 전체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교문 밖으로 나가려니까 막다가 나중에 뭐 우리 집으로 가란다 해가지고 다 집으로 가는 척 하면서 광복도로 몰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위가 학교 안에서 머물러서면 이 큰 사건을 안 간다고. 이 진압을 뭐 잘못했다기보다는 하여튼 진압의 한 작용으로서 시위가 도심지로 가버려요. 도심지. 그럼 그때 왜 시민들이 앞서했느냐? 시민들이 앞서했느냐 하는 건 첫째, 10월 초에 1979년 10월 초에 김영삼 씨가 국회의원 제명을 당했죠. 정치적 사건으로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제명을 당했는데 무슨 뉴욕타임스와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사대주의적 발언을 했다 해가지고 무리하게 제명을 시켰습니다. 제명시킨 데 대한 부산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 전체도 이건 명백한 야당 탄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이분이 김영삼 씨가 부산 출신 아닙니까? 부산 서구 국회의원이거든. 부산 사람들이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경제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이 정치 상황으로만 민중봉기가 일어나는 건 없고 경제가 나빠져야 돼. 그날 그해 79년은 제2차 오일 쇼크가 왔어요. 이란 사태가 있어가지고 이란 팔레비 정권이 무너지면서 제2차 오일 쇼크가 와가지고 기름값이 배럴당 한 30달러까지 2배로 뜁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아주 직격탄을 맞았지. 물가가 막 오르고 정치 불안에다가 경제 불안이 같이 왔어요. 여기에 세금 문제가 있어요. 부가가치세를 도입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상인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남포동, 중앙동은 상인들이 집결되어 있는 데라. 그렇죠? 그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그 뭐 음식점 많고 술집 많고 작업할 상점 많으니까 상인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속으로 학생들이 유신 철폐를 거치면서 뛰어드니까 자연히 응원부대가 되어버린 거지. 응원부대.
요게 이제 내가 기억하고 있는 전체적인 상황이고, 뭐 경찰력으로 그때 진압하는 게 좀 무리였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나 군부대를 동원해가지고 해병대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공수부대도, 내 기억은 3여단인 것 같은데, 3여단, 박기도 주둔자, 나중에 12.12 사건 때 중요하니까 또 들어오고 해가지고, 진압은 간단하게 된 거예요, 그죠? 제대로 된 17, 18일 했는데, 19일부터는 뭐 없어져 버렸으니까. 다만, 이게, 이 정권, 이 박정희 같은 권위주의적인 정권은 1% 도전도 허용하지 않거든. 굉장히 경직된 조직이 큰 것 같지만은 이렇게 충격이 딱 가해지면은 이렇게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해요. 유연하게. 민주정부라 하면은 뭐 그런 소요 사태가 나도 뭐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소요 사태가 나도. 그러나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권위를 훼손하는 거다. 이래가지고 막 과민 반응을 한 거지. 그래서 11.6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선생님 조금 더 들어가가지고 탄면별로 보면 그때 아까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엄이 굳이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갈까? 네. 잠깐 좀 들어가면서 이 써머리 좀 하고 그 가면서 같이 하죠. 뒷부분 네. 좀 하고 좀 잠깐만. 그래서 계엄군이 굳이 뭐 필요가 없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부산시장도 계엄 필요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계엄까지는 필요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그렇게 계엄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건 뭐 다 기록에서 나와요. 그거는 박정희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초동 진압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타이밍이 참 이게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도 기분 나쁜 타이밍인데 10월 17일이 무슨 날이냐면은 유신 선포 7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10월 17일. 그래서 그 공화당 유정회 국회의원들 그리고 박 대통령 모시고 그래서 축하연을 하고 있었어요. 축하연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시위 보고가 자꾸 들어오니까 상당히 감정적으로도 격분했을 거야. 그때는 내무장관이 부자춘 씨인데 부산시장은 최석원 씨인가? 맞죠? 최석원 씨.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래서 당장 보고를 듣고 아주 그 뭡니까 7주년 행사도 이상하게 되어버리고 청와대로 가서 비상국무회의 소집하라고 그래가지고 통화시키는 것이고, 그때 공수부대를 투입한다든지 이런 결정도 아마 박 대통령이 직접 했을 거예요. 흔히 차지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글쎄 차지철이 그 결정이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이 결정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결정이고 그게 자신의 운명을 만드는데, 그래서 18일 날 새벽에 김재규가 현장에 나타나고 해서 이제 11.6과 연결되는 고리가 하나 생긴 거지. 아마 내 생각으로 18일에 김재규가 현장에 안 왔더라면 11.6 사건이 안 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선생님께서 쓰신 책에는 차지철이 미리 연락을 하고 월권 행위를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도 군이 미리 준비한 정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박 대통령이 결정하기 전에 그러면 차지철이냐, 아니면 또 예를 들어 정승화 당시 참모총장의 증언록에 의하면 그 당시 회의에 공수부대가 가장 빨리 출동할 수 있고 특히 공수부대는 미군의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서 자기가 추천했다. 그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맞죠. 정성화 장군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모든 걸 다 차리철 때문이라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말한 대로 공수부대는 기동성이 있고 또 지금 그때 한미연합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데니까 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군대라는 것은 비상계엄령이 그날 아마 18일 새벽이지, 새벽을 10일 기해서 발효된 거 아닌가 기억이 되는데 그걸 출동하려면 그 전에 이미 부대가 다 배치가 돼야 돼요. 그러나 그날 보전부터 이렇게 움직였다고 봐야죠. 미리 대비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결심한 거기 계기 내가 여기도 나옵니다. 거기 이광구 사령관이지. 이광구 사령관이 차를 타고 현장 상황을 시찰한 것도 있다고 대비하기 위해서. 그죠? 네. 상부에서 연락을 받아가지고 군대가 나와서 출동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당신이 나와서 확인 한번 해보라 해가지고 나왔다가 뭐 12대 애우 사이고 하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네. 그 시점, 지금 질문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좀 중요한 부분이라 조금 더 여쭤보면, 당시 현재 선생님께서 취재하셨을 때 취재원들에게 얘기를 들으셨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미리 준비했다는 게 예방 차원인 건지, 박정희 대통령의 당시의 결정이 2시간 만이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실제 그 전에 혹시 차지철 또는 그 실제로 그런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이 차지철일 수도 있고, 또는 어쩌면 우리 역사에 지금은 등장하지 않았던 그 전두환 보안사령관일 수도 있고, 견제 차원에서. 그럼 어떤 쪽의 흐름들이 좀 얘기들이 있으셨는지 그때 취재를 하실 때 증언자들의 이거는 이 계엄령 표는 이 관계는 다 절차가 있어요. 군대 작전 절차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거는 또 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을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확보한 그 기록이 있을 거라고. 네. 11.6하고 동아 사태에서 네. 어떤 과정을 치면서 좀 펼쳐. 그건 무슨 전두환은 아무 관계 없고 이 부분에서. 네. 전두환과 관계가 있다면 어느 정도지. 이제 비상계엄령이 펴지니까 합동수사본부가 생겨요. 그건 다 계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합동수사본부는 보안부대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때 보안부대장이 권정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나중에 이 사람이 제5공화국 한때 11세가 되지. 민정장의 사무총장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전두환이가 이 사건에 부분적으로 연결이 되지. 당시의 상황은 항상 중앙정보부가 가장 강력한 권력 기관이니까 중앙정보부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전두환은 11.6 사건 나기 전에는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아사태 진압이라든지 이건 관계없습니다.